앞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신감 넘치게 일을 오랫동안 잘 해왔지만 막상 퇴직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심리학기론 시간.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년퇴직이라는 건 정말 한 직장에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직장을 떠나는. 그러니까 완전 삶이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진짜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안 겪어봤지만. 사실 비유를 하자면 마라톤을 완주한 마라토너 그런 사람이 겪는 복잡한 심리. 복잡.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해방이다 하는 어떤 감정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그런 성취감도 있을 거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지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 이게 뭐지? 하는 어떤 허전함, 뭔가 구멍이 하나 뚫린 것 같은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만 뜨면 어디를 갔는데 그렇죠.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니까. 누군가를 날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미묘한 어떤 그런 상실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나? 이런 어떤 혼란감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장 내일 뭐 하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허전함, 상실감, 혼란감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리고 그것도 처음 겪으면 더 심란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을 그만둔다라는 걸 가지고 홀가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테고 누구는 이제 되게 걱정이 더 많을 테고요. 그 미래에 대해서.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 다 인생 이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도 좀 낮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홀가분하다는 사람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심리적으로는 어떤 차이일까요? 일단은 퇴직 이전에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조금 퇴직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의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회사를 다니느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어떤 뭐 예를 들어 내가 화초를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샵을 하나 내고 싶어요. 나는 심지어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음 스텝이 있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퇴직을 뭐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동안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실컷 해봐야지. 이런 것들. 심지어 그것을 내공을 많이 쌓으신 분. 예를 들어서 막 십수년 동안 그런 거를 꼭 해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템이라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말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다른 직업군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나의 아이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곧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업은 잠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그러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옷을 한번 입으면 막 정년퇴직까지 입는 분들이 계셨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막 옷이 혼재될 거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옷이. 그렇죠. 투잡, 쓰리잡. 그리고 평생 직업도 요즘은 없고 그렇죠.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한 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이나 직장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퇴직을? 더 나아가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직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의 의미, 자신의 가치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알고 있는 분들.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좀 설정된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직장이 내 목숨도 아닌데 뭘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자기 효능감 어떻게 보면 나의 아이템 또 정체성이 유연한 사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이 퇴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장을 잃게 된 것을 그냥 직장을 퇴직하는 건데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이 직장, 네. 이 직업을 잃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라는 생각. 네. 정말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직업 안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엄청난 상실감이 들 수 있죠.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네. 거의 뭐 반평생을 그쪽에서만 일을 하셨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일단 알아야겠네요, 이거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 일만 한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던 분들. 네, 그냥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갑자기 딱 끊겼을 때 느끼는 굉장히 어떤 그런 고립감이 굉장히 심할 수 있죠. 10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해왔는데 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네. 돌아보니 남은 게 없네 이런. 네, 네. 아이고야. 이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희망퇴직이라는 거, 명예퇴직이라는 게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왕왕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상하지 못하게 만약에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간다면 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보통 인간이 경험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걸 위계로 삼으면 거의 스트레스를 주는 충격적 사건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런 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갑자기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과 충격을 받고 억울함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지? 그렇죠. 왜 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감정들이 막 몰려올 수 있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떤 불안하고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나가는 직장에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다음 직장을 내가 이제 도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위축감, 불안, 낮은 자존감은 다른 구직 활동에도 굉장히 현저한 좀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괴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충격과 그 부정이 없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희망퇴직이나 이런 비자발적인 퇴사 말고 자발적인 퇴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보통 자발적인 퇴사는 자기가 다른 회사를 보통 염두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업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죠. 뭐 이직이나 창업이나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험을 앞둔 사람,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설레임이 좀 더 강한 감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나 설렘, 또 자발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확실한 무슨 어떤 토대가 있다. 이러면은 훨씬 더 그런 기대와 설렘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미래가 다 똑같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와 설렘이 있는 자발적인 퇴사. 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사실 뭐 사람마다 네. 직장마다 정말 다 다를 텐데요. 네. 그 퇴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단계는 꽤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퇴직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이제 겪게 되는 단계. 기대와 초조함도 있고요. 호기심도 있고요. 내가 사표를 내면 우리 부장님 얼굴이 어떨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월 단계입니다. 밀월? 네, 이게 무슨 단계냐면 왜 기자님 그 직장인들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해요. 월요병이라고. 월요병. 네, 그 월요병으로부터 낫는. 네, 월요일 날에도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러니까 퇴직 직후부터 한 수개월 혹은 한 1, 2년 정도로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이때는 행복감, 자유로움, 또 해방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환멸 단계입니다. 환멸이요? 그러니까 이 밀월 단계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허니문 단계니까 신혼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 돌아오면은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직업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공허함과 사회적 고립감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 거고요. 가장 뼈아픈 것은 잊혀져 간다라는 것이 가장 아플 수 있죠. 내가 잊혀져 간다.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어떤 임원분은 퇴사 후에 6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끊기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때 뭐 업무상 뭐 거래처도 뭐 잘 부탁드립니다. 맨날 이러던 사람들이 연락 딱 끊기고. 네, 전화료도 안 받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방향 네 번째 단계는 방향의 재정립 단계인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새로운 삶을 좀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안정 단계입니다. 새로운 역할이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내가 부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약간 이런 단계였다면 내가 누군데? 그렇죠. 지금은 그 일에서 적응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일에서 약간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5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인정하는 단계, 수용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람마다 시간도 그렇고 굴곡도 그렇고 좀 마음의 굴곡 다른 거네요. 그렇죠. 권보영 님이 저희 아버지도 퇴직 후에 우울증이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실제로 이거 겪어보시는 분들은 또 마음의 아픔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3623님은 저는 정년 퇴직 날에 일상에서 퇴근하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반납하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근데 사실 노후 대비가 잘 돼 있다. 뭐 금전적으로 정말 많은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덜할 텐데 일단은 그런 거 없이 퇴직할 때는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조급함은 보통 후회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면 용수철처럼 충동적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잘 안 알아보고 막 갑자기 프랜차이즈 같은 거 막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그런 것은 실패할 경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못하던 거 퇴직 후에 한 3개월, 6개월 알아보고 덜컥 시작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뭔가 내가 잘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막 잘 된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조직에서 경제통이었는데 이 정도 잘 가면 못하겠어? 근데 그게 사실 판이 무대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과도한 막 투자를 하는 경우 막 갑자기 주식을 막 한다든지 막 부동산을 한다든지 가상 자산을 막 한다든지 보통 누군가가 막 따라붙을 때 가는 경우는 사실은 트레이더 영역이지 자기가 했다가는 보통 늦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직장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3년 뒤로 돌아가면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냐 이랬더니 그분이 엔비디아에다가 자산을 몰빵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누구나 해봤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가 보통 고점인 경우들이 많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는 길게 보면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인내심과 먼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을 가장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급함이 판단력도 흐리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짧게 소득도 줄고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마음이 좀 공허해지는 분들한테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연결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은 끊기는 단절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유지하고 나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던 직장에서도 뭐 가끔씩 만나서 얘기하고 밥 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회 커뮤니티 같이 또 합류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것도 좋겠네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